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현재 2022년도 2월 13일 정도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계청 경력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 사이트에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관련한 자료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카페에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부분은 뭐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최근에 있는 정보들은 다르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를 검색하시면 맨 위에 사회조사 분석사 SNY 카페가 있으십니다. 이걸 검색을 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아래쪽 쭉 가시면 왼쪽에 해당되는 PC 버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PC 버전으로 해당되는 여기 통계직 정보 누구나를 보시게 되면 공고, 시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2018년도, 2019년도 정보를 가지고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 전의 자료들은 너무 오래된 자료니까 그를 좀은 그냥 여기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내용들은 언제든지 변경되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통계청 공채와 경력 채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공채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공지가 되는데 뭐 5급, 7급, 7급, 9급 정도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7급이나 9급 매우 어렵습니다. 7급은 거의 매우 공부도 매우 힘들고 해당하는 과목들도 다르기 때문에 7급과 9급, 그다음에 경력 채용관에는 시험 문제 유형도 좀 다르고 출제 문제 내용들도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근데 공채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만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불특정 그 수에 맞춰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서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제가 설명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나올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에 좀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공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공지가 나와 봐야 됩니다. 공지가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공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은 한 달 전 이전에 보통은 내가 일정이 조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해당되는 공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지속적으로 먼저 다 하고 계셔야 돼요. 단기한 몇 달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채용 인원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2018년도와 2019년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후 2022년 2월까지 아직 현재 추가적인 공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진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인원수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 두 명 이하만 나오는 공지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뭐 30명, 20명 내외로 공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경력청이 발생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9급하고 7급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통계 분야가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 중에 이게 통계청 해당 부분 공채에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9급 같은 게 거의 9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사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업무하고 달라서 해당 부분을 그만두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책임 의식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거든요. 조사 업무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경력 채용에서는 실제로 공채와 달리 정말로 이러한 실무 조사와 분석 업무에 조금 실무 업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채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 충성도도 높고 업무 집중정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9급을 취득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6급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주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채용 지원 대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력 3년, 그다음에 사조사 자격증 2급 있는 게 있는데 요 경력 증명서가 따라 별도로 이렇게 발급받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무조건 최종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필기 합격 해당한 부분은 안 되고요. 무조건 최종 취득자가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무형 유형이 우선 다른가라고 나오시는데 제가 실제로 공채 7급, 9급 경력 채용까지 다 살펴보면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채에서는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참고 도서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경력 채용과 관련한 도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 문제 유형도 저만 해당되는 부분이 유형을 조금 문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유형을 제가 좀 복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3년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제가 좀 거의 비슷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뭐 값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근데 공통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경력 채용 9급 원래 공채와 거의 똑같습니다. 공채와 똑같고 주로 조사 업무나 자료 수집, 정리, 입력, 관리 이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해당한 부분은 거의 다 맞아야 되고요. 사조사 2급, 사조사 1급 뿐 그건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조사 2급과 사조사 1급은 100%다 맞는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100%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의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조사 반문론 관련한 부분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통계인가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전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 추리 통계 즉 해당되는 공식을 통해서 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 풀어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다 전체 다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해당되는 단순한 풀이 정도뿐만 아니라 학자 그 만들었던 그 학자들의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알아야 될 만큼 그다음에 해당되는 학습론의 철학도 있습니다. 그 철학들도 다 공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해당되는 부분이 단순하게 조사, 사조사 2급이나 1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그냥 다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거의 99%다 맞아야 됩니다. 99%다 맞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 현재까지 다 나왔던 것 중에 좀 문제가 이상한 것 빼고는 그냥 풀어서 99.9%가 거의 99%는 맞출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대충 이거겠지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모든 보기나 모든 내용을 알아야만 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끔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골라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번호를 쓰라고 나오는 번호를 쓰라는 것도 있고 개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여러분 폭넓게 이해를 해서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시면 2018년도와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 현재까지 최근인 2018년도와 2019년도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고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우선 2019년도 공고문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 내용이고요. 해당 부분은 여기에 카페를 그냥 가입만 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범위나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특채라고도 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경력 채용으로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2017년, 2018년도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내용은 별도로 말씀 좀 드려볼 거예요. 근데 해당되는 공지사항만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경력 채용 공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경력 3년 정도 점수를 3년 정도로 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조사는 누구나 따기 때문에 가산점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지 않으면 해당되는 가산점을 아예 포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점수가 한 2점에서 2.5점 정도이기 때문에 단 한 문 그거만 상당히
당락을 결정한 만큼 충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조사 2급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지 않으면 합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다 맞아야 됩니다. 100%다 맞아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3년이 돼서야 될 거예요. 충족하면서 3년 정도, 2년이군요. 해당되는 2년 근무 경력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직 후 3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해당되는 비영리 단체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 업체도 다 됩니다. 하지만 단순 입력 업무만 제외하고 분석, 조사, 처리 분야 이 부분은 경력으로 그래서 3년 이상이군요. 3년 이상이라 3년. 예. 같은 직급에서 2년이니까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편한 거는 사조사 2급을 취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거 경력이라는 거 다 제출하기가 매우 힘드시겠죠. 네. 그다음에 필기 시험과 서류 면접 순으로 가는데 우선은 객관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지선다 겁니다. 사지선다고 과목별 조사반문론과 통계학 개론으로 나타나는데 조사반문 다 봐야 되고요. 통계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리 통계 빼고는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셔야 되고 과목별 25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분 만에 풀어야 될 거예요. 50분 만에 25분 25분이기 때문에 50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5점, 25점이니까 최하 23개, 23개. 그러니까 적어도 합쳐서 3개 이상 틀리면 거의 필기 합격이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4개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개 정도 정도로 합쳐서 50개 중에 거의 47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할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 정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나와서 4월 달에 3월 달에 여기 보니까 2월 달에 시험을 봤군요. 그래서 약 2개월에 걸친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편 점수로만 가능하고요. 방문 접수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격증 부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2019년도에는 24명을 하셨는데 각 과마다 제출하셨습니다. 각 과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각 사무소마다 해당하는 인원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파악을 해보면 거리가 좀 멀거든요. 여기서 경인이라는 곳이 이쪽인데 마찬가지 자기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인천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또 열심히 했는데 그 거리적인 부분에서 그냥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또 발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한 지역 사무소별로 인원수가 나오고 해당하는 부분을 접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합격해야 되는 게 문제죠. 자기가 합격을 해야 되는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눈치 작전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합격해야 됩니다. 본인이 합격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사무소별로 나올지 아니면 전체 한꺼번에 하고 배치를 할지는 아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해당되는 부분에서 듣는 내용들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제출을 하셨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경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면 2급 이상 소지사 또는 그러니까 별개요. 이거 아니면 통계 관련 근무 경력 3년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18년도 공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지사항을 딱 보시게 되면 시험 일시
여기 한번 좀 볼 건데 여기는 자세 나용이 제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사무소별로 경쟁률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때는 35명 정도 해당 부분을 채용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꺼번에 봅니다. 대전에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의 채용 인원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답안지와 문제지는 절대로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2019년도에 제가 올렸던 부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해당하는 부분 공채하고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채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별도의 도서 같은 것을 참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모든 있는 거의 웬만한 데서 꽤 차고 있을 만큼 해당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이 부분은 경쟁률입니다. 해당 부분에 경쟁률이 나타나는데 경쟁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좀 달라지고 뭐 두 번 연도 해당 부분이 두 번 연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년마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해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아서 아마 이거는 제가 아마 공개됐나? 이거 한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수집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 부분은 이렇게 좀 참고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할 때 지원할 거냐 두 명 할 때 지원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경쟁률 비슷하고요. 근데 면접을 보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1.5배가 5배수에 대한 인원수를 면접 인원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되시면 한 5명 정도 부분에 필기 합격자를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2배수 정도는 된다. 그래서 2배에서 2.5배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뽑을 경우에는 3명 정도 면접을 보실 거예요. 한 명이 뽑을 때는 3명 정도 면접을 보고 거기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시면 다시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필기부터 다시 시험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학습 준비사항이라고 쭉 나오긴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네. 2017년도에는 좀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2018년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채 관련한 자료를 동반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분은 워낙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유형도 조금 달랐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문제 유형이 좀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해당하는 개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7급과 9급도 다르고요. 해당되는 경력 채용의 범위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캔데타우 말씀드려요. 다 나옵니다. 비모수 빼고 해당되는 수리 통계 빼고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다 싸그리 다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내용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책으로만 보자는 게 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에 해당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해당 부분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경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직 제가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나오셔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경력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의 베이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